안녕하십니까. 김정구 GTV입니다. 봄이 오는가 했더니 폭설이 내렸습니다. 절기로 말하면 우수가 지났고 오늘 3월 5일은 땅속에서 겨울 잠자던 개구리가 입이 떨어진다는 경칩입니다. 봄이 왔다는 얘기죠. 그런데 눈이 다시 내리고 있네요. 자동차 운전 꼭 조심하시고요. 환절기 건강에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봄은 곧 옵니다. 지난 3일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워싱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 오벌 오피스에서 기자회견을 겸한 양자 정상회담이 있었죠. 이날 광물협정에 두 정상이 서명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정상 간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언성이 높아지게 되고 논쟁이 벌어졌었죠. 회담은 결국 파행으로 끝이 났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여러 매체들이 젤렌스키의 무례함 이런 걸 지적했고요. 우크라이나의 손해볼 일을 대통령이 자초했다. 이런 기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앞으로 미국은 우크라이나의 군사 지원을 당분간 중단한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서 러시아로 더 기울어진 이 종전회담은 어쩌면 더 빨리 진척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국제 뉴스 전문가들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3일 회담의 파행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앞에 방송해드린 영상이 있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이 일이 있은 후에 우크라이나 국내 여론과 유럽연합은 젤렌스키 대통령의 입장을 전폭 지지하고 나서는 그런 입장입니다. 과연 유럽이 독자적으로 러시아와의 전쟁에 지원에 나설지, 앞으로 유럽연합의 외교적 행보와 러시아의 움직임을 주목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시간 방송은 그런 가운데서도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 기습 공격을 지속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러시아의 대형 정유공장 시설이 또 불타고 있다는 뉴스죠. 러시아 우카 지역입니다. 이 우카 정유공장을 우크라이나 장거리 드론이 표적으로 삼아서 타격했습니다. 우카는요, 우크라이나 최전선에서 1350km나 떨어진 그런 곳입니다. 무인기 총 이동거리로 치면은 1500km의 비행을 하는 거리라고 합니다. 한 가지 특징은요, 이 거대한 정유 공장이 장거리 가미가제 드론의 표적이 된 것은 지금까지 우크라이나로서는 거리상으로 가장 멀리 있는 정유 공장을 타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보안국에 따르면요, 적에게 고통스러운 타격을 가할 수 있는 강한 기술을 우리가 보유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증명했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러시아 관영 리아 통신도 이날 바시코르토스탄에 있는 러시아 국영회사 가즈프롬 정유시설의 펌프장 건물이 드론 공격으로 손상됐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정유시설이 평소와 같이 작동하고 있다. 라고 하면서 이 지역의 당국자가 밝혔습니다. 우파 지역에는 바시네프트라고 하는 일반 명칭의 여러 단지가 있습니다. 바시네프트 UNPJ, 바시네프트 노보일, 바시네프트 우파테프티힘 이런 이름의 세 개의 생산시설이 있습니다. 연간 총 생산량은 2350만 톤에 달한다고 합니다. 러시아는 2차 대전 중에 그때는 이제 소련 시절이죠. 이 정유 공장들을 독일군 손이 닿지 않는 동쪽으로 이동했다고 합니다. 특히 그 댐이 많은 볼가강에 가까운 쪽으로 이동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죠. 정유소의 발전, 증기 발전소의 경우는 댐과 같은 지역 그 자원이 풍부한 곳이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서 한번 이 정유 공장은요, 특징이 파괴되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수리 기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특히 이 수리를 위해서 필요한 부품이라든가 재료가 충분히 공급되지 않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제재로 인해서 구입이 힘들게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동안 정유시설 타격 지역을 살펴보면요, 20여일 전, 그러니까 2월 12일 날에 사라토프 정유공장에 그
드론 공격이 있었죠. 그리고 그 이전에도 우크라이나 드론 공격으로 석유 시설에 큰 불이나 비상사태를 이 사라토프 정유공장에서 선포한 적이 있었죠. 비상사태를 선포한 적이 있었죠. 작년 9월에는 모스크바 인근 남동부의 카포트야 정유공장 트베리시에 있는 코나코보 발전소를 드론이 공격해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었습니다. 지난 1월 30일에는 러시아 남부 볼고그라드주 한 정유 공장에서 드론이 공격했고요. 1월 26일 러시아 4대 정유 공장 중 하나인 라잔 정유 공장, 사라토프 볼가강 건너편 도시 엥겔스 항공기지를 드론 공격했습니다. 항공유 저장고가 있는 그런 곳이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러시아 내륙 정유 공장은 우크라이나 드론의 공격 목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우카라는 지역을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요. 이번 우크라이나 장거리 드론으로부터 정유 공장 공격을 받은 우파, 이 우파는 바시코르스토스탄 공화국의 수도입니다. 러시아 동쪽 남우랄산맥 사이에 위치해 있고요. 서쪽으로는 타타르스탄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러시아의 자치공화국이죠. 러시아의 첫 번째 석유 생산지라고 합니다. 얼마나 석유 생산량이 많으면 기름 위에 떠 있는 공화국, 이런 별명을 가진 지역이라고 합니다. 이슬람교를 국교로 인정하는 바시키리인, 아시아계의 타타르인, 몽골 계통이죠. 비롯해서 인구가 한 400만 정도 되는데요. 그 외에도 소수민족이 170여 개의 소수민족이 모여 사는 그런 지역이라고 합니다. 러시아 정부 지원으로 석유 때문에 그렇겠죠. 경제 발전을 많이 이룬 지역으로 알려지고 있죠. 근데 다음 타겟이 어딘지 러시아는 아마 모를 겁니다. 상당히 공포스러울 겁니다. 작은 드론대의 공략에 수억 원대의 방공무기가 무용지물이죠. 기껏해야 대공포를 가지고 대응을 하는데요. 이 드론이 작으니까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레이더에 걸리지도 않고요. 요격을 빠져나간 드론 한 대만 잡지 못해도 피격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 곳에서 화재가 나면은 연쇄적으로 정유 시설에 화재가 번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참고삼아 러시아의 주요 4대 정유 공장을 꼽아보면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옴스크 정유 공장이라고 있는데요. 이건 시베리아 서부의 옴스크에 위치해 있습니다. 운영사가 가스프롬 네프트인데요. 연간 약 2천만 톤 이상의 정유를 하는 곳인데요. 러시아 최대 규모이고 첨단 기술을 적용해서 정유를 한다고 합니다. 유럽, 아시아로 석유 제품을 수출해 왔죠. 지금은 다 중단이 된 상태죠. 그 다음에 키릴로프 정유 공장, 페트로부르크주 키릴로프에 위치해 있죠. 생산 능력 연간 2천만 톤, 러시아 북서부에서 가장 큰 정유 공장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트야지니 정유 공장, 크라스노다르 지방, 흑해 연안입니다. 생산 능력은 연간 1200만 톤, 수출 중심의 정유 공장이죠. 이 흑해로 유조선을 연결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네 번째는 볼고그라드 정유 공장, 볼고그라드에 위치한 정유 공장으로서 생산 능력이 약 1100만 톤, 남부 러시아의 주요 정유 공장, 다양한 고급 연료와 석유화학 제품을 여기서 생산한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모스크바 정유공장, 쿠이비스 정유공장 등 주요 정유시설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이 멀리 있는 우카 지역의 정유시설 타격 소식은 광물협정 파기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크라이나 국민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달래주고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크라이나 장거리 드론이 러시아의 주요 정유시설과 함께 전력시설을 타격함으로써 전선의 기계화 부대, 수송 차량, 항공기 등의 유류 공급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게 할 수 있는 우크라이나 군으로서는 가성비 높은 이 드론 무기로 러시아 내륙을 탐지해서 공격하는 그런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김정구 GTV였습니다.